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7월부터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자율주행차의 불모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만큼 자율주행차가 상용화가 되기에는 제도적 또 기술적인 한계가 크다는 지적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이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말씀하셨다시피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상황입니다. 시장조사 기관인 가트너에 의하면 자율주행용 하드웨어가 탑재된 차량 대수는 2023년까지 74만 5천여 대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자율주행차에 대한 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했죠. 도로교통법은 모든 차량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쓰지 않고 운전자가 차의 모든 부분을 조작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법률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1971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율주행 모드가 해제되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되었던 거죠. 네, 문제는 이 법 때문에 자율주행 개발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다른 국가들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동안 기술이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한 원인 중 또 하나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저마다 관련법을 개선하며 자율주행차 연구를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진보됐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경우 2011년이죠. 네바다주를 시작해서 점차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다닐 수 있도록 합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제네바 협약을 대체하는 비엔나 협약에서 2014년 인간 운전자의 탑승을 전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죠. 이후 점점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겁니다. 이 같은 추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7월부터 자율주행차를 보다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네, 무엇보다 자동차로 유지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차량의 출시와 판매를 세계 최초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아도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차를 허용하게 되었다는 거죠. 네, 세계 최초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세계 최초라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미 다른 나라에도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된 지는 오래됐잖아요. 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차의 국제표준에 해당하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의 자율주행차 분류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 자동차 공학회 분류에 따라 자율주행차에도 나름의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 2단계는 대다수의 국가가 적용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기준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자동 브레이크나 속도 조절을 통해 운전자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죠. 즉, 2단계까지는 운전자가 차량 통제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3단계에서부터는 운전자의 조작 없이도 교차로나 교통신호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고속도로에선 교통 흐름을 고려해서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끼어들 수 있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운전을 요청하면 곧바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전제가 따릅니다. 또 5단계에 이르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모든 교통신호와 차선 변경을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행해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기술로는 4, 5단계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기 때문에 3단계가 현실적인 조건에서 최고의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한 안전기준이 바로 이 3단계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3단계와 같은 조건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마련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착석 여부를 판별해서 운전자가 운전이 가능할 때만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고,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운전 전환을 요구하는 방침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10초 안에 운전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감속을 하거나 비상경고 신호를 울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이 안전하게 가동되도록 최대 속도와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확보를 함으로써 자율주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빠르게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3단계를 도입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 또한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도 자율주행 차량인 테슬라 모델 S가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미국에서 운행 중인 테슬라 모델 S의 경우 반자율주행 기능으로 운전자가 언제든 수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 때문에 자율주행차 상용에 앞서 보다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이용관 경제용감안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타스입니다. TAAS인데요. Transport as a Service의 약자인데요. 풀어 말하면 서비스형 운송으로 완전 자율주행과 커넥티드 기술이 접목된 자동차를 플랫폼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 같은 타스 시장이 커지면 자동차를 소유하는 개념보다 공유형 자동차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후 단순히 차량 공유를 넘어서 미래에는 수송 자체가 서비스 상품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동수단으로서만 인식이 될 거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버스와 택시와도 같은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타스는 통상 4단계로 구분되는데요. 타스 1.0과 1.5는 현재의 공유 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지만 타스 2.0은 자율주행 개념을 도입해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신 운전석에는 사람이 필요하죠. 반면 타스 3.0은 완전 무인 자율주행 단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택시나 버스와 달리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승차 거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류도 자동차가 전담을 하게 되면서 운송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타스가 보다 발전하게 되면 택시기사, 운전기사, 물류 운송기사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본격적인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가 오기 전에 민관이 나서서 전통산업의 노동자를 위한 보호와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개발에 맞춰 상용화가 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시대가 온다는 사실이 정말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에 맞춰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 대비책은 물론이고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전통적인 운송수단의 생계를 걸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해야겠죠. 기술은 물론 안전 또 생존권에서도 앞서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동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